안녕하십니까. 간행위원장 강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술지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귀중한 시간을 간행위원회를 위하여 할애해 주신 학술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흉부외과 학회지는 1968년 창간된 이후로 저희 흉부외과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한문과 영문을 혼용하는 형태로 간행이 되어 왔으나 1910년 이후로는 영문으로 간행을 해왔고, 현재 스코프스, 펀메드, 구글 스칼라 등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학술지입니다. 연간 발행량은 1960년대에는 연간 2권씩 발행을 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연간 12권씩 발행을 해왔고, 현재는 연간 6권씩 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 학술지가 큰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희 학술지에 요구된 사항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인터넷이 발달로 인한 학술지 간 경계의 소실입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업적을 반드시 국내 학술지에 국한해서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단위 독립학술지들은 그 위상이 저하되고 존재 위기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를 표방하지 않으면 학술지의 장기 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의 변화로 대학 승진 자격 및 학술지 지원 자격 등에서 객관적인 지표인 임팩트 팩터를 중시하기 시작함으로써 임팩트 팩터가 낮은 학술지는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신생 학술지 난립으로 학술지 간 경쟁이 심화된 점도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저희 학회지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SCI 등재를 시도해 왔습니다. 전체 논문을 영문화하였고 스코프스에 등재하였으며 다양한 논문 게재 장려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간행위원 임명과 많은 외국 연자분들에게 논문 게재 청탁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CI 등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회지는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 회원들의 관심도가 낮은 수준이며 학회지를 읽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1차 게재 저널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 학회지의 게재가 어려운 경우에 2차적으로 게재를 고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SCI 등재지로의 진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논문의 국제적인 다양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조류에 부응하는 좋은 논문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임팩트 팩터가 낮은 상태이고, 또한 전공의 논문 게재로 인한 케이스 리포트 위주의 편집도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회지 논문의 절반 이상을 전공의 논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회지 논문 수준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전공의 논문을 싣기 위한 청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매달 펀메드를 통해 저희 학회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회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목적은 상당히 다양한데 주로 논문 게재를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리뷰 또는 간행위원 선생님들이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데이터는 그러한 요소를 제외하고 순수히 검색을 통해 논문을 읽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의 추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 학회지가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변화의 모토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변화의 모토가 SCI 등재지가 되자는 아닙니다. 기존의 SCI 등재 노력은 학회지 기본이 부실한 상태에서 등재 기준만 맞추려고 겉만 치장하려고 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학회지가 되고 더 나아진 학회지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SCI 등재까지 진행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 간행위원회는 3가지 실천 목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정보가 있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 게재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둘째는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학술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는 공정한 심사와 연구윤리 준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지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 학술지명은 50여 년간 흉배과 학회지명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내 색채가 강하고 외국 학술지와 명칭이 유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지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간행위원회 논의, 그리고 전 학회원 공모, 그리고 상임이사의 결정까지 진행하여 내년부터 학회지 명칭을 저널 오브 체스트 서저리로 바꾸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학술지명 선택에 고려된 원칙들은 저희 학술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나타내야 되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권위 있는 명칭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선택하였습니다. 학술지명 변경은 국제 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을 싣기 위해서 적극적인 논문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접수되는 논문을 심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문 유치 작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에 발표된 연재를 중심으로 스페셜 이슈를 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호에는 식도암 연구회와 더불어 제6회 식도암 심포지움에 발표되었던 연재를 중심으로 12편의 리뷰 논문을 모아서 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리뷰 논문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심장과 소아심장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의 논문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교육수련위원회와 협업하에 전공의 논문 접수 규정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희 학회지가 전공의 논문을 반드시 실어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전공의 선생님들도 다른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명 저자의 논문 유치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 저자 면담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독자 친화적 환경 구축입니다. 독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선 학술지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있고 SNS 홍보 강화를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께서 받아보셨겠지만 저널 레터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디자인 변경은 기존 디자인이 검은 바탕에 심장과 폐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청색과 보라색 위주의 바탕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표지 그림은 게재 논문 중에서 중요한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싣는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제 학회지 표지 디자인이 매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학회지의 권 호수를 찾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내지 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바꿨습니다. 이제 기존 디자인은 흑백 바탕에 제목과 저자 아래에 초록이 있었고 초록 바탕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저자와 센터 정보는 논문의 제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인 것 같고 이제 흑백이어서 이번에 디자인을 바꿀 때 우선 컬러를 넣어서 제목을 돋보이게 했고 저자와 센터 정보를 초록 위에 좌측에 배치를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 논문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 색을 바꾸어서 색깔만 보아도 이 논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뷰는 보라색, 원전은 파랑색, 그리고 증례는 주황색의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연구 업적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좋은 논문에 실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독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회지 홈페이지는 현재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몇 차례 작은 수정을 거쳤지만 내년 1월에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을 전면에 배치하고 각 논문의 구독수와 다운로드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면 단순한 형태의 홈페이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의 논문을 보시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 스플리트 뷰라는 걸 만들었고, 이 스플리트 뷰라는 거는 현재 각각의 갖고 계신 모니터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양쪽 모니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기능입니다. 오른쪽 스플리트 뷰의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따로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블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레퍼런스를 오른쪽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기능은 레퍼런스를 오른쪽에 띄워서 논문을 읽으시다가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거기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논문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능을 저희가 추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논문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논문이 스마트폰에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논문을 쉽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사이트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PDF를 또한 스마트폰에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논문을 접근하기에 쉽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심사와 연구윤리 준수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이 청탁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를 위해 그 정도의 부탁은 괜찮고 오히려 부탁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탁은 청탁입니다. 청탁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 감시 규정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 심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리뷰어를 비롯한 다양한 리뷰어를 다수 확보할 예정입니다. 좋은 리뷰어 양성을 위해 리뷰어 평가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문을 접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리뷰 프로세스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논문 접수하신 분들이 기다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행위원회에서는 좋은 학술지를 만들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국 좋은 학술지를 만드는 것은 학회원들께서 쓰신 좋은 연구 결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좋은 연구를 위한 짧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논문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진 내용이면 더욱 좋습니다. 인용 가치가 높고 학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분석을 통하지 않으면 학술지 리뷰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내용이어도 포장이 허술하면 안 됩니다. 좋은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센터보다는 다수의 센터가 참여한 것이 좋고 증례보다는 숫자가 많은 원저가 더 일반화에 유리합니다. 증례보고의 투고를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논문과 관련된 갈등으로 저자됨, 즉 오설십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자됨의 3원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모든 저자는 논문의 계획과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해야 되고 논문 작성에 직접 참여해야 되며 논문이 결과에 대해 승인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는 논문의 출판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논문 투고 전에 출판윤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리뷰어는 학술지의 최대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학회지의 리뷰어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부디 바쁘고 귀찮더라도 학회지를 위해 거절하지 마시고 리뷰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간행위원회는 학술지 게재의 권한으로 회원분들 위해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접수하시는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학회지가 발전하여 얻는 이득을 학회원 여러분들이 모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학회지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